너무 잡아먹었네요. 최성해 조카의 법정 폭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가 나와서 한 말들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1시간 이야기도 될 만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얄팍한 이야기 갖고 이제 방송 길게 못 하니까 여기 핵심이 그런 거지. 최성해 총장이 작년 8월 9월쯤 그때가 이제 조국 장관 내 이슈가 막 세상을 뒤엎을 때예요. 그때가 8월 말 9월 초.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나와 윤 총장이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 너도 깝치지 마라. 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카인데 왜 조카야 왜 조카?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였던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최성해가 나 윤석열하고 밥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세죠 허세. 그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윤석열이 최성해랑 밥을 먹었으니까 최성해가 저런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는 아무리 윤석열이 꼴 보기 싫어도 일단은 믿고 싶지는 않고요. 최성해가 그런 인간인 거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사실상 이 사람 그 고졸 아니야 고졸? 그러면서도 무슨 박사학위가 막 말도 안 되게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허세가 엄청 심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 조카라는 사람의 주장을 100% 가짜다라고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일단 최성해가 이런 말을 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증언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진실 공방 이렇게 가도 뭔가 크게 문제 되질 것 같지는 않지만 최성해 자체가 그 당시에 윤석열하고 내가 밥도 먹는 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태는 맞났건 안 맞았든 간에 사건의 얼개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최성해 총장이요 주강도 만나고 곽상도 만나고 최규일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윤석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총장님이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아이고 저는 그 조국 장관님이 싫습니다. 그런 사모펀드 하는 사람이 싫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하는 거고 저는요 최성해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꿈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다는 저는 있었을 것 같아. 투표 한번 붙여보고 싶어 투표. 왜냐면은 예. 또 윤석열이 그 조중동 사주를 만나는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가서 팝송도 부르고 하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윤석열 입장에서 못 만날 건 없겠지만 그렇죠. 워낙 최성해가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에 비하면 듣보잡이다 보니 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은 최성해를 만났을 것이다 1번. 이건 사실상 내가 봤을 때 최성해가 자기 조카를 윽박지르기 위해서 나 검찰총장하고 밥도 먹는 사이야라고 과장되게 허풍을 떨었을 것이다 2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총장하고 밥도 먹고 그 동양대에 있는 장경옥 교수라는 분도 증언을 했는데 이 조카가 한 이 말을 그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주변에도 상담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본인도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례 몇 번 받기로 되어 있다. 이 말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본인의 SNS에서. 투표는요 거의 1번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만나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심리가 그런 거 아니요? 최성해하고 윤석열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저녁 11시에 만나는 거잖아요. 2시간짜리 그 차이 체이샤를 먹는 코스인데 딱 그게 11시가 얼마나 좋은 코스에 2시간 딱 그거. 거기 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우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데에서는요. 근데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텐데 언론 지형이 이 윤석열이 홍석현도 만나고 방상훈도 만났다는 것이 보도가 돼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확대 보도를 안 해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저는 최 총장이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게 아니고
아마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 거예요. 뭐 동훈이를 만나서 혹은 동재를 만나서 아 이게 우리 총장님의 뜻이다라고 전했더니 그거를 최성애는 아 나는 윤 총장이랑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좀 과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처럼 돼서 상당히 이상하게 묘한 아젠다야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본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만나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윤석열 총장님이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만나기 겁나게 좋아해요. 응? 맨날 사례 봐. 아이고 새로운 분이네요. 아이고 총장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 한잔 하시고 폭탄 한번 마를까요? 그걸 얼마나 돈독하게 친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캐릭터와 캐릭터가 부딪히니까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성의 평상시 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진실성 있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언인데 이 새끼 자체 죄송해요. 나 진짜 최성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상 가짜 사기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거지것대로 믿다가 역풍당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성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 최성희를 만났어? 라고 계속해서 확정된 사실로 윤석열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공당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상당 부분 반은 거르고 듣는 것이 평소 최성희의 스타일로 보면 맞는데 근데 또 우리가 더 곤란해지는 것은 윤석열이 대충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술 한잔 재밌게 먹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확대해서 하는 거죠. 나는 권력의 핵심인 윤석열을 만났다. 까불지 마. 근데 윤석열은 그냥 술 친구야. 술 좋아하니까. 팝송 부를 때 있었던 술값을 누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값은 술집 주인이 냈겠죠. 아까 내가 욕을 잠깐 멈춘 이유가요. 화나니까 욕은 하고 싶은데 아이들 보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도 보고 있어. 그 욕을 자주 하기가 좀 힘든데 절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자의 양심만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요게 최성애가 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할 때 했단 말이에요. 교육자의 양심으로. 그 교육자께서는 하기는 다 가짜고. 자기 조카 외조카랑 싸우면서 나 검찰총장이랑 밥도 먹은 사이야. 너는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 하는 그 교육자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없어서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대학교 총장식이나 되는 자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하고 최성희가 만났든 안 만났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놈이 했던 발언 하나 때문에 실제로 총장상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불가능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희 한마디에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상장을 위조해 갖고 의전원 들어가려고 썼다고? 요 하나가 나라를 뒤집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청장 위조는 가능해요. 포토샵으로 하면. 맨 처음부터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스캔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워드나 한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최성희하고 윤석열이 만난 걸로 해갖고 방송을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까? 그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최성애가 진술한 거니까. 저는 그 부분 최성애가 진술한 게 아니고 진술한 건 이 씨죠. 최성희가 말을 했다고. 그렇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문 진술일 뿐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씨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냥 내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 않은 거여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물어뜯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고요. 하나가 더 중요한 증언이 있었어요. 최성애가 그 당시에 동양대 압색을 할 때 상장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의미 있을 만한 장부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상장 자체를 좋은지 안 좋은지 대부분 그걸 이제 부실 관리로 우리가 몰아갔죠. 상장 주고도 안 쓴 거 아니냐. 근데 최성애가 그런 말 했다는 거야. 상장 대장을 불로 다 태워버렸다고. 왜? 조민한테 줬다는 기록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최성애 자체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싶은 거지. 윤석열하고 최성애가 밥을 먹었으니까 봐주는 거 아니야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에 있는 거기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에서요. 만약에 최성애 총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월요일 날에 저는 만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거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요, 우리 그 춘장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저는 오히려 침묵을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침묵을 곧 인정이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 정황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요게 조국 딸 표창장 원본 등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게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 찍었던 그 사진을 누가 보냈느냐, 그 사진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원본은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그 원본은 분실했다가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 재판장에 등장할 타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묘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맥이 안 잡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그거는 지금 뭐 증언들이 엇갈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발전비서관이 이제 조국 장관 청문회 팀으로 들어왔을 때 상황인데, 가족펀드라는 것이 사건이 터지니까 조국 장관이 놀라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는 듯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었거든요. 요거를 중앙일보 등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 놀라는 척했다 정도로 알고 싶어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 김미경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모르는 듯했다. 근데 간단히 말해서요, 사모펀드 자체가 이것 자체가 재판에 논란이 되는 게 더 웃겨 보여. 왜냐하면 일단 조범동 씨한테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운, 그래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는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까지 조범 재판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 조국 장관 돈이 아니잖아요. 정경심 교수 돈이라고. 그러면 조국 장관 같은 선비가 자기 부인이 어느 펀드에 뭘 하는지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고, 1년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을 봐도 이런 거에 굉장히 무심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판하는, 그러니까 저기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놀라지. 요거를 틀어가지고 알았을 거면서 왜 모른 척해?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런 금융검이라 그런 해보면 만나잖아요. 학자나 선생님이나 경찰들, 공무원들은 돈이나 이런 금융에 나오면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이걸 내가 세심히 알아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없고, 제가 보기엔 조정범이 그 부분이 거의 모르는 거 하면서 다 올가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정범한테 당한 거지. 금융 전문가로서의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는 꽝이에요, 꽝.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쁘게 악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나쁘게 악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검찰과 조중동이고, 여기 현혹되신 분들은 지금도 조국 장관의 가족이 되게 부도덕하고 범죄자 가족인 줄 알아. 절대 아니고요. 이런 논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검사가 막 7, 8명씩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하는 대화들이라는 게 되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실제로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나온다고 한들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부득불 우겨야 되는, 지금도 조선일보처럼 가짜뉴스 쏟아내야 되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 있는 한 대상과요, 나쁜 악의성을 갖고 떼거지로 덤벼드는 어떤 집단과의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이 김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됐느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논점 자체가 정말 이게 사모펀드가 누구의 것이냐거든요. 이 비서관은 그 내용 관계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외부에서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검찰보다 더 잘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요것만 생각해 보면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입증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물적 증거 같은 걸로 입증을 못 하니까 계속 지금 정황 증거만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아니, 김 비서관이 뭐 왜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 조 장관님께서 이렇게 묵살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걸 다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차고 넘치는 그 증거들이 증거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거를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 비서관이 나와서 지금 이제 자기네들한테 검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리할 수도 있는 정황들 조금 흘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받아서 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증이 하나도 없다. 아니 돈이 오가는 범죄예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물증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뇌물이나 뭐 강간범죄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워낙 은밀하게 벌어지니까 물증이 없을 수 있어서 정황 증거가 있다 치지만 그 사모펀드 뭐 가족 펀드 이런 문제잖아요. 물증이 그냥 은행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게 물증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와서 입증하고 있다?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펀드랑도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섞여 있어. 네, 섞여 그게 있으니까. 세금 낭비라니까. 사실은 이게 법의 체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유죄 입증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허점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딱 긁어 모아서 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어떻게든지 몇 건이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조국 내가 무죄일 리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입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아무리 완벽해도요. 지금 그 증거인멸 교사 같은 이런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머지 진짜 큰 맥락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최성해 그 외조카 나와서 했던 그런 증언들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재판장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실상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 특정 편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쪽 층이든 저쪽 층이든 이럴 때는 좀 횡설수설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닌가라고 제 입장에 추정을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이고. 자, 어쨌건 지금 최성해가 윤석열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 하는 부분은 반만 믿자, 반만. 전혀 안 믿기도. 그나저나 그분은 100kg 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밥은 어디 먹었는데 가서 뭘 술을 안 잘 드고 먹었다 이럴 수 다녀. 있고. 어디 가서 뭘 잘 드시고 다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엄청나게 좋은 것만 쳐 드시겠죠. 예? 저녁에 먹어서 그래요. 새벽 1시에 먹어서. 아. 그렇지. 밤에 야식을 그래.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